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, 사실은 며칠 전에 어떤 데가 굉장히 열내고 얘기할 때, 고 밑에 어떤 한 학부모가 댓글이 이렇게 다른 적이 있어요. 이놈 저놈 다 똑같은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.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. 이쪽 저쪽은 똑같지 않습니다. 다릅니다. 정치를 하나로 다 보시 마시고요. 또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적 우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. 결과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거죠. 우리가 이 컨설턴트, 저 컨설턴트, 누구 학생 상담을 할 때도 결국 상대적 우위가 누가 있냐,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내 아이에게 맞는 상담을 해줄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절대적 우위는 없습니다. 절대적으로 어떤 당은 막 순수한 그런 당이다? 그런 당 없습니다. 인간은 결코 그죠? 세상 살다 보면 때도 묻고요. 저 역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역시도 나는 순백에 뭐를 갖고 있다?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다 때가 묻지 않나요? 예를 들면 횡단보도 한번 걸을 때 제대로 걸었나요? 횡단보도 정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별의별 사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순백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태어나서 한 몇십 년 살아봤으면 당연히 뭔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다고 대단한 잘못 하지는 않았겠죠. 당연히 저 역시도 대단한 잘못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어쨌건 근데 또 남들이 생각하면 그게 이런 잘못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. 정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. 교육을 정하는 거, 교육법규 누가 정합니까? 정치가 만듭니다. 작년에 수능 정시 30%로 확대됐었죠. 그거 정한 거, 정치가 정한 겁니다. 이거 합시다. 다 따라가지는 않았지만, 저 그거 정시 확대 반대합니다. 그렇지만, 정치가 만들었어요. 혹시 40%, 50% 가는 거, 역시 정치가 만듭니다. 일반 국민들이 만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의 목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정치인의 목을 잡고 있다는 말은 곧 학부모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정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.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. 혹시 정치 없이도 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? 아니요, 지장이 있습니다. 최저시급, 여러분은 최저시급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최저시급 오르면 직원이 좋습니다. 사장인 저는 안 좋습니다. 하지만 저는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더 많이 줘야 된다고. 이번에 우리 회사 내에도 또 다른 당 사람들도 있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왜냐하면 사고에 다양하게 있으니까. 그러면 최저시급을 매번 반대하는 당 쪽에 있는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. 당연히 최저시급이 적게 오르니까, 물론 정직원이에요. 근데 최저시급이 적게 올라가니까 내년도 연봉도 당연히 적게 올라갈 겁니다. 근데 그 친구는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,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직원이지만 달라지는 거죠. 그냥 있으면 몇십만 원 오를지도 모르는데, 근데 이 최저시급이 얼마 안 올랐죠, 이번에. 당연히 내년도에 월급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. 안 좋은 겁니다. 이만큼 정치가 여러 가지를 바꿉니다. 그것은 우리 삶에 뭐든지요.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정치적인 얘기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더 하면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전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. 대표지만 대신 그만큼 일도 빡세게 제대로 해라라는 주의고요. 다만 주급 주급을 주면 5일 주는데 토요일 날 휴무잖아요. 근데 그 한 날을 더 주잖아요. 근데 그 한 날을 더 주는 게 그러면 아마
몇백 원 될 겁니다. 몇백 원. 예. 이렇게 되면 10,000원이 넘은 거잖아요. 시급이. 시급이 10,000원 넘었는데 자꾸 이걸 주말 수당 있잖아요. 그 주말 수당을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까먹었네. 그 주말 수당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. 월급 차라리 만 얼마를 올리고.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.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. 어쨌든 교육에서 정치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냉정히. 그리고 아이들, 조금 사고력을 확장하거나 이러는 아이들, 저 아이 똑똑하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뭐 신문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다양한 기사를 많이 접해본 아이죠. 그러니까 당연히, 이 머릿속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정치, 경제, 시사,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. 너는 교과서만 공부해. 너는 순백에 뭐를 가져야 돼. 이래서는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.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짧게 찍으려고 했었는데 길어졌는데요. 근데 사실은 본격적인 얘기 아직도 안 했네. 하지만 요 얘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. 수능 정시가 40%로 확대가 되면 뭐 기본적인 얘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지금 30인데 40으로 올랐다 그러면 일반고 보내면 안 됩니다. 특목고 자사고 보내야 됩니다. 그리고 시골에 살기보다는 도시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요. 이 정시가 주는 영향력이 수능 정시를 확대한다는 게 단순히 애들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저 밑에 유치원, 저 어린이집까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이 문제만 있으니까 이 문제만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. 그리고 학교 현장에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피폐해져 있다. 정시가 확대가 되면 일반고를 안 보내는 게 나은 건 분명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는 어쨌든 살 수 없는 거죠, 결과적으로. 그리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정치가 그렇게 할 건데요. 바꾼다고 해도 바꿀 거고 막아준다고 해도 정치가 만들어질 건데요. 그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시민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만 정신 차리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언론사들 이제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일 뭐 조국 후보자의 뭔가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. 그럴 때 어쨌든 제대로 정신 차려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게 이런 거였는데 뭐 그 다음에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